안녕하세요. 기사퍼스터 하민정입니다. 자, 2008년도 1회 2과목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 또 같이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페이지 설정. 자, 1번 페이지에서는 용지 크기와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했어요. 자, 1번 볼게요. 페이지 설정에서 자, 우리 이렇게 엑셀 있을 때 파일에 페이지 설정 들어가요. 파일에 페이지 설정 여기 페이지 탭에 보면 용지 크기 할 수 있고요. 인쇄 품질 또 용지 방향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그리고 확대 축소 배율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뭐랬죠? 인쇄 영역은 어디서 하냐면 시트 부분에서 해요. 파일의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먼저 틀렸네요. 페이지 탭에서 인쇄 영역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트 탭에서 한다. 자, 2번 볼게요. 인쇄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및 세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 다시 와서 여백에 보면 페이지 가운데 맞춰주세요. 가로에 맞추거나 세로에 맞춰주세요. 만약에 요걸 안 했다면 미리 보기를 하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오른쪽보다. 자,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가로 가운데 맞춰주세요 하면은 요렇게 있을 때보다 딱 정 가운데로 위치가 돼요. 이게 어디서 한다? 페이지 설정에 여백 탭에서 한다. 여백 탭에서. 자, 2번 맞고 3번 시트 탭에서는 모든 페이지의 제목으로 반복 인쇄할 행위나 열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중요하죠? 파일의 페이지 설정의 시트에서는 자, 지금 내용이 많으면 2장, 3장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줄 제목이 잘려요? 안 나와요? 근데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고 싶잖아요. 어디서? 파일의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 반복할 행에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미리 보기 상태이기 때문에 셀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흐리게 나와요. 하지만 셀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 반복할 행이나 행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열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맞았고 4번 머리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고정적으로 라는 말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매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설정을 한다. 자, 여기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편집 바닥글 편집 누르면 설정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1번만 틀렸고 2번 3번 4번은 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22번. 다음에 시트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화면을 이동해도 이 행의 내용이 항상 보이도록 하기 위한 기능은 자, 우리가 엑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엑셀에서 한번 볼게요. 내용이 많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위에 제목이 안 보여서 불편했어요. 어디가 이게 뭔지 성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고정시키고 싶어요. 1행을 여기 같은 경우 1행을 고정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포인터를 A 2번 셀에다 놓고 어디 가냐면 창에 틀 고정 갔어요. 그러면 틀 고정선이 이렇게 생기면서 밑으로 내려가도 위에 맨 첫 번째 행은 고정이 돼요. 요게 틀 고정이었고요. 틀 고정은 행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 열도 할 수 있고요. 자, 그치만 틀 고정 선 이 위치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서 이동 못해요. 또 취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엔 창에 틀 고정 취소하는 방법밖엔 없다. 창의 나누기는 뭐였죠? 나누기랑 비교해서 잘 나와요. 나누기는 창을 최대 4개까지. 그래서 여긴 윗부분 보고 여긴 이렇게 또 아랫부분 보고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창의 나누기였는데 얘는 곧 이 나눈 선을 끌어서 내 맘대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취소하는 방법도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끌어다 밖으로 버려도 되고 또 창에 나누지 않음 해도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창의 나누기랑 창의 틀 고정이랑 꼭 비교를 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22번 아래쪽 방향으로 화면을 이동해도 항상 보이도록 하기 위한 기능은 1번 창의 틀 고정입니다.
자, 23번. 다음에 부분합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부분합이 뭐였죠? 그룹별로 똑같은 것끼리 묶어서 뭔가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이름은 부분합이지만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그런 거 다 낼 수 있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룹화 항목으로 제품명이 선택이 되었대요. 그래서 냉장고는 냉장고끼리, 에어컨끼리, 컴퓨터끼리, TV끼리 선택이 되었고 이건 맞았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렬됐대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뭐죠? 가나다순,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순. 내림차순은 거꾸로 희응. 하파,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림차순.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하면은 내림이 아니죠. 내림이라 그래서 틀렸어요. 내림차순이 아니고 뭐다?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틀려요. 내림차순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오름차순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이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단 벌써 답 나왔네요. 내림차순이 아니고 오름차순입니다. 자, 2번 사용할 함수로 합계를 설정을 했대요. 냉장고의 합계, 에어컨의 합계. 자, 그래서 2번 맞았고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구매 수량과 반품 수량을 설정했습니다. 구매 수량과 반품 수량을 체크했기 때문에 제품명 똑같은 것끼리 묶어서 계산이 됐어요. 자, 맞았고 3번 그룹별로 계산된 항목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과를 그룹의 아래에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요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부분합 들어가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밑으로 나오는 거죠, 결과가. 컴퓨터 밑으로, 에어컨 밑으로.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위로 나와요, 결과가. 위로 나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런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은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설정했다. 맞고 틀린 것은 지금 내림차순이 아니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24번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자, 통합이에요. 통합이고 함수로는 평균을 사용을 했고 참조 영역이 3가지가 지금 선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참조 영역을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판단을 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1번 3개의 표는 각 시트마다 다른 영역에 위치해 있대요. 자, 그럼 요 참조 영역 3가지를 보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요 대가로 있었죠. 꺾어진 가로. 얘는 다른 파일에 있는 다른 파일 거다. 요런 뜻이었고 자, 느낌표는 현재 같은 파일이긴 하지만 다른 시트에 있는 겁니다. 요거 중요했어요. 대가로는 파일, 느낌표는 다른 시트.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지금 현재 파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현재 파일이 있고 얘는 일반.xls, 일반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중에 시트가 어디냐면 일반 파일에 1학기 시트가 있는 거예요. 1학기. 지금 느낌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1학기 시트에 B9부터 D13. 자, 그리고 요거는 이름은 현재 파일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현재 파일에 또 1학기 시트가 있는 거죠. 1학기 시트가 또 있어요. 얘는 일반 파일 아니고 현재 파일. 현재. 또 2학기하고 느낌표 했죠? 얘도 마찬가지. 현재 파일은 현재 파일인데 시트가 1학기가 아니고 여기는 2학기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이제 다시 정리가 됐으니까 일반 파일에 1학기 시트, 또 현재 파일에 1학기 시트와 2학기 시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3개의 표는 각 시트마다 다른 영역, 여기 이렇게 다른 영역에 위치해 있다. 맞네요. 자, 2번 3개의 표는 하나의 워크북, 하나의 파일이란 뜻인데 하나의 파일에 2개의 시트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죠. 2개의 파일에 각각 여긴 하나, 여기 2개 있어요. 2번 틀렸네요. 3번 3개의 표에 첫 행과 왼쪽 열은 레이블, 이름표라는 뜻이에요. 이거 똑같은 것끼리 맞춰서 계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다. 맞아요. 여기 사용할 레이블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산 안 돼요. 자,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함수를 평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평균 구합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지금 이 문제는 통합에 관련된
통합의 특징도 좀 알아야 되고, 또 대괄호는 파일이고 다른 파일, 느낌표는 시트를 나타냅니다. 그런 것도 보고 얘네들의 위치를 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25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산 대리점의 공급 단가 합계를 구한대요. 지금 합계는 합계인데 조건이 있죠. 어디에 부산 대리점의 공급 단가 합계. 자, 이거는 지금 수식 몰라도 사용을 할 줄 몰라도 이 함수의 뜻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은 조건이 있고 조건에 맞는 것만 합계를 구한대요. 그러면 우리 함수 뭐죠? SUMIF 합계,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1, 2, 3번 다 틀렸어요. SUM은 뭐예요? 그냥 합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SUM은 저렇게 쓸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예요. 조건에 맞는. 이런 건 되겠죠. 부산 대리점이 몇 개인가요?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부산 대리점만 찾아서 공급 단계 합계 할 수 없습니다. 카운트는 그냥 범위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숫자가 몇 번 나왔는지, 만약에 이 부분을 지정을 한다면 카운트 함수를 쓰면 숫자가 하나, 둘, 세 번, 3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는 쓸 수도 없고요. SUMIF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한대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문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지금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부산 대리점의 공급 단가 합계니까 이 뜻이죠. 여기서 부산 찾아서 여기 합계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여기서 A2부터 D9 중에 부산 찾아야죠. 부산 A2 찾아서. 근데 요거는 뭐 이런데 다른 데 눌러도 돼요. A4 눌러도 돼요. 아니면 따옴표하고 부산 직접 써도 되고요. 부산 찾아서 어디 합계? 공급 단가 D2부터 D9까지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사용법 몰라도 SUMIF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6번.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런 가계부 계산서 급여관리 등의 서식 파일 확장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서식 파일은 템플레이트라는 약자를 써서 XLT, T자 들어가요. 서식 파일 템플레이트. 그러면 다른 거 XLW는 작업 영역 워크, 작업이 워크죠. 그래서 XLW는 작업 영역 저장이란 뜻인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연말에 1월달 우리 이제 회사에 각각 1월에 월급 계산한 파일이 있고 2월 거 따로. 그럼 1년만 해도 몇 개예요? 12개예요. 12개를 다 열어놓고 나는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퇴근해야 돼요. 그러면 12개 파일 다 닫죠. 다음날 와서 또 일하려면 12개 또 일일이 열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작업 영역으로 저장하면 그 열려져 있는 창들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 파일을 불러오면 걔네들 12개가 그냥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작업 영역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확장자만 꼭 외우세요. XLW는 작업 영역 저장 파일이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엑셀 통합 문서 파일은 XLS, 엑셀 문서입니다. 자, 요 세 가지 확장자는 외워두시고 넘어가세요. 자, 27번 아래에 A1 셀과 같이 한 셀에 두 줄 이상 데이터를 입력할 때 단축키 외워야죠. 대한 쓰고 그냥 엔터 치면 A2번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한 셀에서 강제로 줄을 바꾸는 거였어요. 몇 번? 4번 Alt 엔터 쳐야 돼요. Alt 엔터. 자, 요거랑 비슷한 거 컨트롤 엔터는 범위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동시에 입력하고 싶을 때. 자, 한번 해볼까요? Alt 엔터랑 컨트롤 엔터. 자, 제가 컴퓨터 한번 써볼게요. 컴퓨터 쓰고 그냥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컴퓨터 쓰고 Alt 엔터를 쳐서 활용 능력. 자, 강제로 줄이 바뀌었어요. 요게 Alt 엔터고, 자, 범위를 지정해요. 내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 지정할 때는 컨트롤 누르죠. 범위 지정해서 글씨를 써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다 나오게 해주세요. 컨트롤하고 엔터 누르세요. 컨트롤 엔터 치니까 지정한 부분에 다 같이 입력됐어요. 이때는 컨트롤 엔터를 사용을 한다. Alt 엔터 외우면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28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세요.
조건부 서식이 뭐였어요? 1번에 나와 있네요. 조건은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그 서식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것만 빨강색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정해진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또 조건부 서식이 잘 나오는 건 80점 이상이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서 빨강색이었어요. 그런데 점수를 잘못 입력해서 80점이 아니에요. 60점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강색이었던 게 그냥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근데 값이 바뀌어서 조건이 만족을 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틀려요.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왔었고, 자, 지금 이 문제는 2번이 답이에요. 조건부 서식에 함수 사용해서 안 된다? 함수 쓸 수 있어요. month 함수로 생일이 3월, 10월인 사람 month 쓸 수 있고요. 조건에 and나 or와 같은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조건에 함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함수 쓰면 안 된다 해서 틀렸어요. 자, 조건 추가하려면 최대 추가를 눌러서 클릭을 해서 새로운 조건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범위에 몇 개까지? 3개까지 조건을 지정을 해줄 수 있다. 몇 개? 3개.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볼게요. 29번. 다음 그림에서 Y축의 주 단위. 자, 주 단위. Y축 값축 여기죠? 주 단위 어떻게 봐요?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 1200까지 몇씩 늘어났어요? 200씩. 그러면 주 단위는 200.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쉬운 문제예요. 자, 30번. 다음 중 차트 마법사 4단계 중에서 2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2단계에서는 뭐 하냐면 범위 지정하는 곳이었어요. 차트의 범위. 그래서 데이터 범위를 재설정할 수 있다. 범위가 틀렸다면은 2단계에서 다시 한번 정의해 줄 수 있어요. 또 2번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확인을 하고 계열 위치 지정할 수 있고, 자 3번 여기 좀 말이 어려워요. 데이터 범위의 첫째 행과 첫째 열 제목되겠죠. 숫자가 아니고 첫째 행과 첫째 열이 자 Y축 데이터와 각 막대가 될까요? 이거는 이름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에 이런 4번 이름 이런 것들 이거 갖고는 막대를 나타낼 수 없겠죠. 만약에 카드 사용액 갖고 이렇게 차트를 만든다면 카드 사용액이 각 막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 문제가 틀렸는데, 자 그럼 일단 원본 데이터 가볼게요. 원본 데이터에선 범위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계열을 내 맘대로 바꿔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막대는 첫 열이 아니고 여기 써있는 자료들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첫째 행과 첫째 열이 막대, 선 이런 게 된다고 해서 틀렸어요. 범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축이 되겠죠. 축. 그래서 축이 된다. 항목축이 되겠죠. 항목축. 그래서 답은 3번 틀렸고요. 계열은 내 맘대로 추가도 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자, 차트에서 오른쪽 원본 데이터. 요게 바로 차트 작업에서 2단계예요. 자, 여기서 계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 답은 3번인데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3번을 조금 생소한 문제예요. 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31번. 마이너스, 자, 잘 봐야 돼요. 여긴 쉼표고 여긴 점입니다. 소수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마이너스 2132.5죠. 여기에 다음과 같이 형식을 지정했습니다.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달러하고 0 해서 달러하고 0 점까지 써있죠. 달러하고 0점. 자, 이거 조금 크게 볼게요. 자, 1번 달러하고 0점은 점인데 마침표 점이 소수점이 아니고 쉼표예요. 자, 우리 쉼표 어떨 때 썼죠? 쉼표.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1000원마다 1000단위마다 쉼표 찍죠. 이렇게. 그런데 그냥 쉼표를 찍고 여기처럼 샵 쉼표, 컴마, 샵 0을 쓰면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쉼표, 컴마만 찍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 쉼표 뒤에 3개 묶음, 한 묶음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길 빼라.
자, 그럼 여기도 볼게요. 2130인데 여기 쉼표 뒤에 이 묶음을 3개를 빼버려야 돼요. 그런데 빼버리기 아까우니까 반올림을 해주세요. 그런데 반올림 안 돼요. 1이니까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그래도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올려주는 게 반올림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달러 붙이고 2까지만 쓰고 나머지 컴마 뒤에 쉼표 뒤에 3개는 버려버렸어요. 맞았고, 자, B는 0.00을 썼어요. 소수점 뒤에가 몇 자리? 2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변화 없이 2자리만 맞춰주면 돼요. 자, C, 샵, 컴마, 샵 0이에요. 소수점이 없네요. 그러면 3자리마다 컴마 찍고 소수점을 없애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없애주면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5예요. 그러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나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000 컴마 찍고 133 돼야 돼요. 자,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사용자 정의 하나씩 보고 차례대로 잘 풀어보세요. 반올림 해야 됩니다. 버릴 때. 자, 뭐 이런 데는 만약에 더 소수점 밑에는 반올림이나 그런 걸 해서 줄여줘요. 그치만 여기는 적다고 줄일 수 없죠. 소수점 위에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퍼센트 붙였어요. 퍼센트 붙이면 어떻게 되죠? 100을 곱해요. 일단 여기서 100을 곱하면 하나, 둘. 213250 되겠죠. 213250 되는데 점 뒤에 00 두 자리를 더 강제로 붙이래요. 0은 무슨 뜻이었어요? 없어도 꼭 붙여주세요. 0이라고 써주세요. 이거죠? 샵은 없으면 그냥 빈 공백으로 놔두세요 했어요. 그래서 100을 곱하고 또 소수점 뒤에 두 자리 하고 퍼센트 붙여서 D도 맞았어요. 그럼 누가 틀렸다? C가 틀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0이랑 샵의 특징 꼭 구분하고 소수점 밑에 것만 반올림 하는지 그 자릿수만 잘 맞춰주고 반올림 해서 없애주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32번 다음 중 엑셀의 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매크로를 저장을 할 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매크로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통합문서로 되어 있어요. 현재 통합문서로 되어 있으면 그 문서에서만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로 해놓으면 엑셀이 켜지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로 하면 파일 이름이 personal.xls에 저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짜증나게 나오면 요 personal에 AL이 없이 person.xs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특히 1급, 컴마 1급에서 person.xls 아니고 personal.xls에 저장이 된다. 그럼 이거 1번은 일단 맞았고 2번, 키보드나 마우스로 매크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녹음이 되죠. 자동으로. 그래도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언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문을 이용을 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3번. 매크로 이름은 숫자, 문자 혼합해서 쓸 수 있는데 첫 글자는 꼭 뭘로? 문자로 해줘야 돼요. 숫자로 시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백은 사용을 할 수 없다. 맞죠? 자, 4번. 매크로 저장할 때 바로가기 키 주죠.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이나 컨트롤 쉬프트에 할당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가기 키는 한글 안 돼요. 영문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은 꼭 입력해야 되지만 바로가기 키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영문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33번. 아래 워크시트를 보고 수식에 대한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카운트에 관련된 함수들을 알아둬야 되는 문제예요. 자, 카운트 A는 all이라는 뜻이었죠. all이 뭐예요? 모두. 그래서 써있기만 하면 다 개수를 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 2번부터 F 2번이면 어디죠? 여기네요.
자, 몇 번 글씨가 써져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없고 5번. 5. 맞네요. 자, 2번. 카운트 A2부터 F2. 카운트는 뭐였어요? 그냥 카운트로 끝나면 숫자만, 문자는 안 시켜줘요. 숫자만 몇 번 나왔는지. 자, 숫자 여기 지금 몇 번 나왔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그런데 몇 번이래요? 한 번이래요. 틀렸네요. 이거 아니에요. 자, 한 번 아니고 세 번, 3이라고 써요. 맞아요.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것만. 자, A2부터 F2 똑같아요. 범위는 여기서 85초가 크다. 85보다 큰 거 몇 개 있어요? 95점 1개밖에 없네요. 자, 4번 카운트 블랭크. 범위는 똑같고요. 블랭크, 빈 공간이 몇 개 있나요? 이 뜻이에요. 블랭크, 빈 공간. 빈 공간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 자, 그래서 몇 개? 1 맞아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34번. 다음 중 3차원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막대형에만 3차원 차트 적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아니에요. 3차원 차트는 막대형 아니고 꺾은 선, 그런 데서도 차트, 여기서 차트 종류 한번 바꿔볼게요. 꺾은 선에도 3차원 차트 있어요. 이렇게. 표면형, 이런 데도 3차원 있고요. 막대에만 꼭 3차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틀렸고 2번 차트 선택한 다음 바로가기 메뉴에 3차원 보기 하면 회전과 원근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차트 선택해서 3차원에서만 나와요. 이거는 3차원 보기 누르면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차트 돌아가죠?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 좌우 회전도 할 수 있고 상하 좌우 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원 보기에서는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지금은 그냥 일단은 닫을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2번이 맞았네요. 그죠? 차트 선택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3차원 보기에서 회전과 원근감을 변경을 할 수 있다. 자, 3번. 마우스로 차트의 꼭지점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회전시킬 때 차트의 윤곽선까지 보려면 Alt 키를 누르면 된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Alt가 아니에요. Alt가 아니고 컨트롤 키를 눌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까 오른쪽 3차원 보기 하니까 회전도 할 수 있고 원근감도 조절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회전을 직접 해도 되지만 여기 차트를 선택해서 여기 꼭지점을 눌러서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은 키보드 아무것도 안 눌렀더니 사각형만 나와요. 근데 이럴 때 컨트롤 눌렀어요. 컨트롤 누르니까 어때요? 막대기도 보이죠? 막대도. 요거예요. Alt 누르는 거 아니고요. 컨트롤 눌러주는 거예요. 컨트롤. 자, 그래서 Alt 아닙니다. 컨트롤 눌러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Alt 키 싫어하는 것 같아요. Alt만 이렇게 혼자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컨트롤이나 Shift. 자, Alt를 누르면 된다. 틀렸고 3차원 이거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틀린 거 고르세요 해놓고서 3차원 보기에 기본값 누르면 2차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니에요. 3차원 보기에서 기본값을 누르면 3차원의 기본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4번은 몇 번? 2번이 맞았어요. 3차원 보기에서 회전과 원근감 할 수 있다. 자, 35번 매크로 실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다른 말이 복잡하게 나왔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었어요. 매크로 단축키 Alt F8 Alt F8 앞에 Alt로 시작하는 단축키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많지 않아서 매크로 나오는 단축키는 Alt F8이다. 그래서 답은 지금 3번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눌러서 매크로 실행할 수 있다. 자, 매크로 기록할 때 바로가기 키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 바로가기 키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비주얼 베이직 모듈에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곳에서 F5번 누르면 실행이에요. 거기서 자, 매크로 이름 선택한 다음 실행 단축 클릭해도 돼요. 요건 잘 쓰진 않았지만 자, 3번
컨트롤 F8 키의 조합을 통해 아니죠. Alt F8이에요. Alt F8번 눌러서 매크로 이름 선택한다. 컨트롤이라 그러면 틀리고 Alt F8. 자, 4번 도구에 매크로 가서 매크로 이름 선택해서 실행 키 눌러도 되고요. 매크로 이름 선택해도 되고 바로가기 키로 선택해서 해도 되고 매크로 이름으로 해도 되고 또 도형 같은 거에 연결해서 실행할 수도 있었죠. Alt F8이에요. 자, 36번. 자, C1에 이렇게 써 있어요. C3에 채우기 핸들 했습니다.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자, 이 문제 많이들 어려워해요. 그런데 틀린 그림 찾기예요. 틀린 글씨 찾기. 자, C1번이 몇으로 바뀌었어요? 1번이 3번으로 바뀌었어요. 1번이 3번으로. 그것만, 1번이, 앞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1번이 3번으로 바뀌었구나. 그것만 알아두고 수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1번만 찾으세요. 1번만. 1번을 3번으로만 바꾸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1번 바꾸려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달러가 꽉 잡고 있네요. 바꾸지 말라고. 그럼 여기는 그대로 A 1번. 자, 여기 1번은 달러 없어요. 바꿔도 되죠? 3번으로. 얘만 바꾸면 됐어요. 이제 수식 완성됐네요. A1부터 B3까지. 그렇다고 얘네 둘이만 아니죠. 이 범위 다. 여기 범위 다에 뭘 구해라? 평균 구해라. 그럼 여기 지금 다 더하면 몇 나오냐면 36 나와요. 36. 36인데 평균이니까 6개죠? 6으로 나누면 6, 6이 36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 나왔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틀린 그림 찾기 1번이 3번으로 바뀌었으니까 1번만 찾아서 3번으로 바꿔주자. 그런데 달러가 있으면 안 바뀌고 없는 것만 바꿔주시면 수식 완성돼요. 그거 보고 결과값 찾으시면 됩니다. 자, 37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원본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데이터의 원본. 일단은 우리 피벗 테이블이 뭐였죠?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자료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양의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겠죠. 많은 양의 자료. 그걸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런데 1번 지금 틀렸어요. 워크시트에 만든 차트. 차트는 어때요? 어떤 숫자나 값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런 그림이에요. 막대 아니면 뭐 선, 원 같은 도형 같은 그림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피벗 테이블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럼 2번부터 볼게요. 현재 통합 문서 밖에 있는 DBase 파일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에요. 이것도 자료. 데이터베이스, 많은 양의 자료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만들 수 있고요. 워크시트에서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또 문서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MS, 지금 엑셀이랑 같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사 액세스 파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자,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38번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공유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냐면 같은 문서를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열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이 똑같은 셀을 똑같은 셀을 어떤 사람은 1이라고 변경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2번 워크시트에서 행이나 열 같은 건 삽입 삭제할 수 있어요. 공유가 안 됐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런 행 삽입, 열 삽입, 행열 삭제 삽입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3번 워크시트는 더 큰 범위죠. 시트 공유된 거는요. 자, 이런 시트 1번, 또 차트 2번, 차트 시트 이런 시트는 변경 못 해요. 그래서 차트 시트 삭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3번. 4번. 공유 통합 문서 열면 제목 표시줄에 여기는 지금 그냥 사원 명단 뭐 아니면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데 공유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된대요. 4번 맞았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공유 부분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이런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번. 1982년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날짜 나오게 하는 함수 뭐였죠? today 아니면 now.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now. 현재 날짜와 시간 나타내주는 거고 여기서 1982년 12월 4일 빼주니까 답은 1번. day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죠. day는 날짜 중에서 며칠, 4일, 요거 4자만 떼우는 거. year는 연도만. date는 컴마를 기준으로 연, 월, 일로 해서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40번. A는 원래 데이터고요. B는 정렬이 된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무조건 얘네는 오름차순을 했대요. 기준 순서로 옳은 거를 고르세요 했어요. 자, 일단 오름차순이라고 했고 결과를 볼게요. 일단은 제일 찾기 쉬운 거는 똑같은 것끼리 묶여있는 걸 먼저 찾아보세요. 자, 뭐가 똑같은 것끼리 먼저 묶여있죠? 부서. 그러면 일단 첫째 기준은 뭐예요? 부서예요. 자, 이런 문제는 틀린 거 먼저 지워주세요. 그게 풀기 더 편해요. 자, 부서. 첫째 기준 부서예요. 그러면 둘째 기준 갖고 보면 되겠네요. 둘째 기준이 얘는 이름이고 성별이래요. 그러면 같은 관리부 중에서 만약에 이름 오름차순이라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김유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최미석이 먼저 나왔죠? 둘째 기준 이름 틀렸네요 벌써. 그러면 맞나 다시 한번 확인. 둘째 기준인 성별이래요. 같은 관리부 중에서 남자 먼저 나왔죠? 그 다음 여자 나왔어요. 그럼 셋째 기준까지 확인해 볼까요? 같은 여자 중에서 과장, 기역, 비읍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도 첫째 기준 부서, 둘째 기준은 성별인데 여기는 2명밖에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고 같은 영업부 중에서 여기도 남자만 있네요. 또 같은 자재부 중에서 남자, 여자, 둘째 기준 성별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틀린 걸 먼저 없애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2008년도 1회 2과목 다 한 번씩 보셨고요. 제가 설명한 걸 한 번씩 또 듣고 또 답 체크 안 된 거를 또 한 번 풀어보시면 더 좋아요. 자꾸 반복을 해야 억지로 외우기 힘드신 분은 자꾸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